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튜버 은행다니는 우윤아빠입니다. 오늘은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은행 내부 등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흔히 은행원들이 내부 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은행 내부 등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언뜻 떠오르는 것은 신용점수 올리기 정도일 것입니다. 단순히 신용점수가 좋다면 대출금리가 낮아질까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대출 연체를 한 적도 없고 신용점수도 좋은데 왜 이렇게 내 대출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리가 높냐 하시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신용점수 조회해보면 외부 신용점수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금리는 다른 분들에 비해 실제로 좀 높은 경우가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 신용 점수는 높지만 은행 내부 등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 등급이란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알고 계신 나이스나 올크레딧 같은 외부 신용 점수 말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등급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은행 내부 등급은 외부 신용 점수와 전혀 상관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진 않지만 외부 신용 점수는 은행 내부 등급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외부 신용 점수가 아주 좋아도 소위 말해 1등급 900점 이상이신 분들도 특정 은행에 거래가 많지 않다면 그 은행의 내부 등급은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일 수 있습니다. 외부 신용 점수 이외에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지, 그 은행의 계좌가 있다고 했을 때 입출금 빈도, 자동이체 실적, 평균 잔액, 대출이 있다면 대출 규모, 연체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당 은행의 내부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으로 내부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내부 등급에 의해서 금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행에서 외부 신용 등급이 1등급이지만 내부 등급이 4등급인 고객 A씨하고 외부 신용 등급은 3등급이지만 내부 등급은 2등급인 고객 B씨, 이렇게 두 명의 고객이 있을 때 대출 금리는 당연히 고객 B씨가 저렴합니다. 대출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출 신규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고객 B씨에게 대출 승인 날 확률도 높고 대출 한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처음에는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먼저 상담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주거래 은행이 혹은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행이 나의 은행 내부 등급을 가장 높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은행 내부 등급 관리하기 위한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빙고 게임 아시죠?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 일종의 거래은행 도장 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에서는 참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 적금, 급여이체, 청약저축, 대출, 환전, 퇴직연금, 해외송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신용카드, IRP, 펀드, 방카, 관리비 자동이체 등등 정말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찹니다. 참 많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부 등급을 구성하는 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안 돼 있는 것들을 채우시면 내부 등급은 올라갑니다. 일종의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출 금리를 좀 낮추고자 하는 분들은 대출이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 안 돼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채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특정 거래 실적, 특정 도장을 깼다고 해서 내 내부 등급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래 실적을 추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부 등급이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올라간 등급을 바탕으로 만기 때 금리 재산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조건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장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부 등급이 올라갔을 때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걸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 등급의 변동이 있었다면 금리나 요구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대출기간 중간에 절대로 대출금 연체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의 연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부 등급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따로 알아보시거나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 따로 조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은행 내부 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 받으시면서 신규 대출이든 연장이든 상담 받으시면서 직원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거든요. 직접 물어보셔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 내부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내부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들이 그렇게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부자들, 내부 정보, 내부 고발, 또 뭐 있죠?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은행 내부 등급이라는 단어가, 이 제도가 별로 달갑게 와닿을 것 같진 않은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은행 내부 등급 제도에도 약간의 폐해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번 주에 우빈이한테 독감 옮았다가 한참 고생하고 이제 좀 괜찮은데요. 목소리는 조금 티가 나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